이놈의 소변 때문에 하루를 다 망쳤네. 또 음악, 밤이 오는 게 두려워. 또 시작이구나. 혹시 어젯밤에도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셨습니까? 한 번, 아니 2번, 3번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신호 때문에 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만 하셨나요? 옆에서 곤히 잠든 배우자 깨울까봐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며 화장실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차가운 병에 앉아 쏟아지는 소변을 보며 안도하는 것도 잠시 이제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산다는데 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누워보지만 한 번 깨진 잠은 좀처럼 다시 오지 않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허탈한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 만약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밤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당신의 작은 습관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밤소변을 단 3일 만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멈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그런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밤을 훔쳐갔던 진짜 범인을 밝혀내고 오늘 밤부터 당신이 2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기적의 열쇠를 쥐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단 하나의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밤에 잠을 깨우는 이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혹은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우리 몸속을 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상처가 곱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기둥과 석가래를 조용히 갉아먹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방광에 내려앉아 그곳을 예민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야간뇨의 방가쇠를 당깁니다. 또 무릎에 내려앉으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되고 뇌혈관에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치매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비밀의 살인자, 더 시크릿 킬러라고까지 명명한 이 만성염증은 실제로 현대의학이 밝혀낸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이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 몸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내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절박한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화장실 문제로만 치부하며 잘못된 곳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만성염증과 밤소변을 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싱겁게 먹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의사들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국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 한 조각도 물에 씻어 먹으며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입술만 축이며 잠자리에 들었던 밤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토록 고통스러운 밤을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그 믿음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더 망가뜨리고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배신자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금을 거의 독극물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놀라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소변량을 결정하는데 이 소금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권위 있는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한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팀은 야간뇨 환자들에게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이 수분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우리 뇌는 갈증을 느껴 잠을 깨우거나 반대로 수분을 급하게 배출하려 하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즉, 밤새도록 우리 몸의 수분 창고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파수꾼이 바로 소금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그 충성스러운 파수꾼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를 그저 무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의 원수처럼 취급해 왔던 것입니다. 평생 원수처럼 여겼던 소금이 사실은 내 밤잠을 지켜줄 수 있는 열쇠였다니 정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짜게 먹으라는 말인가? 혈압이 높은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하는 걱정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하듯 우리에게는 소금을 우리 몸의 충성스러운 파수꾼으로 만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과 밤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밤에는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 소변을 덜 만들게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잠들기 전 전략적으로 마시는 물 한 잔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최악의 실수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물이 부족해진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낀 뇌는 갈증을 유발해 우리를 잠에서 깨우게 됩니다. 결국 밤소변을 막으려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명확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 우리 몸이 밤새 마르지 않도록 미리 수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절대 차가운 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질 내 피를 맑게 하고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며 더 이상 목마르다고 잠에서 깨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보셨다면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했다니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소금은 대체 언제 어떻게 쓰라는 거요?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마른 논의 물을 대주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것은 그 물이 밤새 마르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력을 지켜주도록 꽉 붙들어 매는 자물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물쇠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소금입니다. 정확히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손톱만큼의 좋은 소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혈압 높은 사람 보고 소금을 먹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라며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평생을 의사에게 싱겁게 드세요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한 뒤부터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에 소금 가는커녕 숟가락조차 담그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짠 음식을 먹는 날에는 하루 종일 혈압계를 붙들고 사셨지요. 그렇게 소금을 철천지원수처럼 여기셨는데도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 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만 더 늘어났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몸에서 땀과 소변으로 수분과 함께 염분이 빠져나가면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신호체계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단순히 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염분, 즉 전해질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때 아주 약간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주는 것은 마른 땅에 맹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가득한 이온 음료를 부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소금물 한 잔이 밤새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뇌가 더 이상 물이 부족하다, 염분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반신반의하며 잠들기 전 아주 약간의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약으로 쓰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그건 당신 아버지 이야기일 뿐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효과를 보시고는 경로당에 나가시기만 하면 이 소금물 요법을 전파하고 다니신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김영감 혈압 높은 사람이 무슨 소금물이냐며 핀잔을 주던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랫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저녁만 되면 혈당 걱정에, 밤에는 소변 걱정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이셨습니다. 낮에 만나면 늘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네라며 눈밑이 퀭하셨지요. 그분은 병원에서 주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도 밤에 깨는 건 나이 탓이라며 거의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딱 일주일만 속는 셈치고 잠들기 전 소금물을 드셔보시더니 며칠 뒤에 저를 복대서 붙잡고는 난리가 나신 겁니다. 총각 잔에 아버지가 알려준 거 그거 뭐냐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개운하게 자본 게 수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소녀처럼 좋아하시더군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니 아침 혈당 수치까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옆동에 사시는 박 선생님은 또 어떻고요? 평생 교직에 계셔서 그런지 늘 꼿꼿하고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분인데 얼마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온몸에 이유 없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 역시 저희 아버지의 소금물 전도에 넘어가셨는데 며칠 뒤에는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이거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며 꼼꼼하게 물어보시더군요.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짓누르던 그 뻐근한 느낌이 사라졌다면서 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던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바로 이 소금물 한 잔으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의 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웃분들의 놀라운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실 겁니다. 알겠다. 소금물이 좋다는 건 이제 알겠으니 그래서 썸네일에 나온 이것이 대체 뭐냐? 빨리 좀 알려달라라고 말입니다. 네, 그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리며 설명을 이어온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소금물에 이것 타서 드세요라고 말했다면 과연 몇 분이나 제 말을 믿으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라며 채널을 돌려버리셨을 겁니다. 왜 소금물이 필요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듣는 비법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왜 우리가 밤새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변화의 방점을 찍을 마지막 활용점정의 비밀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것은 그 기둥이 썩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염증이라는 불씨가 우리 몸에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특수 방화 페인트와도 같습니다. 특히 혈압 때문에 소금물 섭취가 조금이라도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소금의 유일한 단점마저 완벽하게 보완하여 오직 장점만을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하게 만드는 기적의 한 방울. 의사들도 이 조합 앞에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이나 냉장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레몬입니다. 정확히는 잠들기 전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에 생레몬즙 두어 방울 혹은 얇게 레몬 한 조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에게 겨우 레몬이라고? 라며 실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천만에요. 소금과 레몬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냥 비타민 많은 과일이라서 좋다는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소금과 레몬의 만남이 왜 환상의 짝꿍이라고 불리는지 제가 딱 3가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은 소금의 유일한 약점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혈압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몬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시소타기를 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칼륨이 몸에 충분하면 불필요한 나트륨을 향해 너 그만 좀 나대면서 몸 밖으로 꽉 붙잡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레몬의 칼륨이 소금의 좋은 점은 우리 몸에 남겨두고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녀석들은 알아서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혈압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몬은 우리 몸속 염증이라는 불씨를 꺼주는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우리 몸을 밤새 괴롭히던 만성 염증과 야간뇨의 뿌리가 바로 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염증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천연세제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방광벽에 달라붙어 우리를 괴롭히던 염증들이 이 강력한 세정 성분 앞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출 때 레몬은 그 안에서 염증의 근원을 청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총알 택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몸의 순환이 빨라지니 소금물의 좋은 성분과 레몬의 좋은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맨 끝 발가락 끝까지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레몬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금과 레몬의 만남은 그냥 좋은 것 2개를 합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은 막아주고 장점은 극대화하며 그 효과를 온몸으로 퍼뜨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할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 좋은 소금 아주 약간, 그리고 레몬 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밤을 훔쳐갔던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에게 통잠의 기쁨과 활기찬 아침을 되돌려줄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마치 갓난아기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지긋지긋한 소변 신호도 다리를 쥐어짜는 고통도 없이 오직 고요한 휴식만이 가득한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찌뿌둥하고 무거운 몸이 아니라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가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가 만들어낼 놀라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마신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문제를 단 하루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3일 아니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표정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작은 손전등 하나는 되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밤 그 손전등을 꼭 켜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당신처럼 밤새 고통받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